자, 자바코리아의 네오 3 트라이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구매를 했고요. 요 지금 제품은 택배비까지 73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69만원인데요. 69만 거의 9천원이죠. 거기에 택배비가 3만원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3만원짜리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가 정말 크네요. 박스를 보면 이제 거의 조립이 거의 된 상태에서 도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폭도 상당히 넓어서 이렇게 전용으로 박스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박스 위쪽으로 요 매뉴얼, 그러니까 자바 조립 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물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거의 이제 핸들 포스트하고 C 포스트만 내려간 상태에서 배송이 돼서 왔습니다. 보시면 양쪽을 다 보호하고 있고, 꺼내서 바로 대략 조립할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인 것 같고요. 앞쪽은 대략적인 포장 상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장을 대충 뜯어서 살펴봤는데요. 처음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주문한 색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티타늄 색상을 주문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화면 보시면 프론트 쪽이 이제 약간 그레이 계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빠지고 그냥 임의로 색상이 바뀌어 버렸네요. 참. 만약에 이게 이제 공지가 됐다면 저는 이 색상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좀 아쉽네요. 공지도 되지 않고 프레임이 그냥 바뀌어 버렸습니다. 먼저 인터널 케이블 쪽 잠깐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호스로 연결을 깔끔하게 해놨고, 안쪽도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널 케이블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보자마자 상품 페이지에서 그렇고 느낀 점이, 대왕 볼트 안쪽으로 케이블을 넣어놨단 말이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걸까요?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분명히 대왕 볼트 안쪽에 10mm로 풀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쪽에 보시면 고질적이었던 케이블이 이제 잠기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오에. 그걸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이쪽 케이블을 아예 이쪽을 여유를 둬서 고정을 해버렸네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의 어떤 그 루팅, 케이블이 따라왔다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작동을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아예 이렇게 꺾어놨어요. 상당히 많이 꺾이는데 변속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형태가 구형 이런 변속에는 지장이 없지만 링크가 2개 있는 애들은 의외로 이 변속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도 케이블을 아예 고정을 해서 최대한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뭔가 지금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윙을 했을 때 케이블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헤리컬 밴드를 사용해서 아예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 것 같고요. 이 스윙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꼭 마치 전기 자전거처럼 상당히 통이 큰데요. 이쪽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구조로 이 스윙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스윙했을 때 전혀 체인과 관련 없이 처짐이 없다는 거, 그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이죠. 비비쉘 쪽이 앞쪽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 이제 캐리어 블럭을 달 수 있는 홀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그냥 나사산만 뚫어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과연 힘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안쪽에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한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어떻게 이 안쪽에 뭐 덧댄 것도 없는 것 같고, 무게 제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본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번 캐리어 블럭을 달아보면 어떤 형태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좀 저렴한 자전거 티가 팍 나는데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듯이 그냥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도 들어 있고요. 매뉴얼, 중국 버전, 영어 버전. 국내 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페달이 한쪽은 착탈이고 한쪽은 그냥 고정인데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 페달은요. 자, 지금 기본적인 세팅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제품이 비비쉘이 요 다운 튜브, 시트 튜브와 뒤에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무릎 각도, 무릎 길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기본 셋백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또 요 유효탑이 상당히 멀어지죠. 근데 이렇게 대보면 벌써 유효탑이 꽤 먼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미니벨로는 요 손가락 끝에까지도 닿지 않는데 이미 상당히 먼 걸 볼 수 있고, 얘도 거의 앞으로 끝까지 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같이 170이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탈 수 있을지 한번 타보고 한번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테스트 라이딩만 잠깐 하고 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무릎 각도는 요 셋백으로 했을 때 무릎 각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백으로 했을 경우 키가 크신 분들은 거의 이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같이 170이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프론트로 좀 당겼을 경우 약간 무릎이 좀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유효탑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셋백 상태에서는 유효탑이 저한테 약간 먼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행했을 때 뭐 이질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네요. 크게. 가령 이제 요 비비쉘 쪽이 뒤에 가 있다고 해서 뭐 페달링이나 주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피팅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이제 요 각도가 지금 12도 같은데요. 이게 한 6도 정도로 나와줬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키가 큰 분들은 이쪽 스템을 달아서 뺄 수도 있고 라이저 바로 좀 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각도에서는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자전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주행이나 처음에 이제 타보고 잠깐 이제 느낀 생각이니까요.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기본적인 외형이나 또 들어간 부품들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티타늄 그레이 투톤으로 생각해서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색상이 티타늄 색상이 아니에요. 약간 색상이 좀 뭐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기도 한데요. 티타늄 색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앞쪽이 전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투톤이 아니라서 색상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했고요. 물론 요 원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부분이고요. 데칼 같은 경우는 요 네오라고 해서 큼직하게 좀 존재감 있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자바라는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또 좀 까져서 도착을 했는데요. 이것도 폴딩하고 연관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제품이기 때문에 용접이 상당히 두툼하게 깔끔하게 용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경첩 부위도 튼튼하게 용접이 되어 있고, 도장도 꽤 두껍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리어가 135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광활하게 갑자기 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꺾이듯이 프레임이 확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도 꽤 클리어런스가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도 뭐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인치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프론트 같은 경우는 뭐
18인치 최대 18인치 했을 때 두꺼운 타이어를 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어런스는 리어 프레임 쪽은 좀 의미가 없이 이렇게 좀 그냥 광활한 것 같아요.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좀 너무 단순한 느낌은 좀 듭니다. 리어 프레임 쪽에 이제 스윙암 쪽은 아까 잠깐 살펴봤고요. 이쪽 펌샥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트라이폴드랑 거의 동일하지만 이렇게 모양이 조금 독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P라인 방식인 것 같긴 한데요. 얘는 이제 안쪽에 엘라스토머 같이 보이죠? 엘라스토머가 충전이 들어있는 샥으로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 방식은 동일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끊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 스토퍼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이게 아마 좀 만들어 놨다가 좀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트 포스트가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닿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좀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조립해놓고 조금 걸려서 자른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쪽을 잠깐 보면요. 기본적으로 경첩 방식은 브롬톤 스타일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볼트가 4개, 지금 T라인 방식이잖아요. 요번에 에어프로랑 거의 동일한 방식이죠. T라인을 따라간 방식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구슬 같은 게 박혀 있는 것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쪽 캐처 부분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캐처 부분도 금속으로 이 부분이 딱 걸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T라인이나 에어프로만큼의 정밀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체결되는 느낌도 확실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에 힌지가 연결되는 부분도 약간 좀 저가형 느낌이 확실히 나요. 보시면요. 그리고 이쪽도 메인 프레임 힌지 쪽도 확실히 요 볼트나 이런 마감 방식이 좀 저가형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렇다고 튼튼하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안 나고요. 자, 이제 부품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바 쪽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핸들바는 한 50mm 정도 라이저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알투스 시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9단이죠. 알투스 시프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시마노 소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소라는 아니네요, 이것도. 그리고 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가 시마노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어디 제품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상표가 나와 있질 않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상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구동계랑 연결된 이제 구동계 쪽을 보면, 자, 50T 체이닝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 내로우 와이드 방식입니다. 할로텍 방식의 크랭크셋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비비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비비인데요. 이 방식이 아마 그냥 BSA 방식의 나사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레스핏이나 이런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따로 이제 열어보진 않을 생각인데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시마노 R3000 소라 뒷트레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트레일러는 이제 로드 구동계 그리고 시프터는 MTB 시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MTB 9단과 로드 9단은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켓은 11부터 34T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즘 트라이폴드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요 기어비는 많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튜닝을 통해서 더 큰 스프라켓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에 보시면 되게 광활하죠, 공간이. 그래서 튜닝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동계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제 플랫 마운트 방식이에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플랫 마운트 방식으로 요즘 신형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 같은 경우는 플랫 마운트에 어댑터를 달아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로드 구동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요 로터는 140mm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체데크 투어랑 거의 비슷하죠. 140mm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휠셋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트라이폴드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스루 엑셀 방식의 QR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점이 이런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 특별히 휠셋을 다시 뺐다 껴도 정확하게 이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QR이 아닌 스루 엑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고요. 스루 엑셀 같은 경우 이쪽에서 행어 쪽으로 이렇게 디레일러 행어 쪽하고 연결이 돼서 나사산으로 이제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게 QR은 아니고 여전히 볼트 방식이라 글쎄요, 이게 좀 불편함은 있네요. QR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선샤인 스프라켓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셋 같은 경우는 안쪽에 스페이서가 하나 있는 걸 보아서 11단 적용 가능한 휠셋인 것 같습니다. 림은 디스크 전용 림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 전용 림이고요. 올 블랙으로 생겼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크랭크암 길이가 165로 좀 짧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보통은 다 170으로 적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좀 짧은 크랭크암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신장이 작으시거나 또 어떤 개인의 주행을 위해서 짧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가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안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안장 디자인이 꽤 멋스럽게 생겼네요. 이게 어떤 제품 카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날렵하게 잘 빠졌고요. 그리고 시트 포스트 같은 경우 눈금이 좀 들어가 있고요. 550 정도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쪽 방식이 보시면 앞뒤로 돌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프론트백으로 돌린 다음에 안장 레일을 좀 뒤로 하면 저한테는 좀 더 포지션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품 구성은 가볍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자, 이 이너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자, 이 프론트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가 핸들 포스트 쪽으로 들어가서 대왕 볼트 쪽으로 들어가서 포크 쪽으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데크 투어도 그렇고 앞 브레이크 케이블이 조금 좀 애매한 경우가 확실히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 이너 쪽으로 넣어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크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너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대왕 볼트를 쉽게 풀고 조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압이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되게 난감한 부분인데 참. 그리고 자, 이쪽 부분은 팝너트 방식으로 좀 조여져 있는 것 같고요. 체결되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나지 않고 딱 체결된 다음에 약간 유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조절이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네오2나 이렇게 스윙 폴딩이 되는 자바 자전거의 단점이 이 케이블이라고 그때 여러 번 이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케이블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여유를 아예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폴딩 했을 때나 언폴딩 할 때나 케이블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케이블로 들어간 부분도 전혀 미동이 없기 때문에 폴딩 할 때나 언폴딩 할 때나 케이블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좀 폴딩을 해보니까 약간 고민한 확실히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폴딩 했을 때 이 트라이폴드 형태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드레일러를 달았을 때 생기는 체인 처짐이라든가, 그리고 이 프론트 쪽을 접었을 때 생기는 드레일러의 간섭들을 다 해결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스윙되는 형태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고단에서 접은 상태에서도 당연히 체임이 전혀 처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론트 프레임을 이쪽으로 걸 때 이게 워낙 넓기 때문에 요 디레일러에 결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폴딩 방식을 바꿔서 해결을 했네요. 가령 얘가 이제 일반적인 트라이폴드처럼 그대로 이렇게 와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통 트라이폴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치잖아요. 이렇게 걸치다 보니까 이쪽 디레일러, 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걸치다 보니까 디레일러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반대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이렇게 프론트 휠셋이 앞을 향하면서, 자, 이쪽에 요 후크도 모양이 정확하게 네모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프레임에 자, 이렇게 걸치면서, 자, 최고단에다 이렇게 체인을 놓고 했을 때 드레일러가 거의 끝부분에 이제 닿게 되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들어서 끼워주면 다행히 체결은 됩니다. 근데 중간 정도 놨을 경우에는 전혀 간섭이 없을 것 같아요. 체인을 약간 중간 정도에서 약간 밑으로 해줬을 때 이렇게 간섭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간섭 없이 끌바까지도 이제 가능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휠셋을 반대로 돌려서 체결을 함으로써 폴딩 모양은 약간 좀 겹치긴 하는데요. 폴딩 폭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레일러가 간섭되는 걸 줄이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얻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최고단에다 놨을 때 약간 이쪽 끝에 살짝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단점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 폴딩한 모양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드레일러 쪽이 바깥을 향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휠셋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딩 폭이 상당히 협소하게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어 쪽이 135기 때문에 꽤 넓지만 이게 체결되는 부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핸들 포스트도 최대한 밀착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폴딩 모양이 생각보다 이쁘고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핸들 포스트가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완벽 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셋백이잖아요. 이제 프론트 쪽으로 옮기면 한 이 정도까지 부피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까지 좀 당겨지겠죠. 접혀진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 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홈을 줘서 서로 밀착되지 않도록 틈을 좀 만들어 줬고요. 프론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으로 홈을 더 줘서 잡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에 워낙 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리고 도장이 좀 두껍다 보니까요, 이 클램프에 체결되는 물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자, 이쪽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 물리는 부분이 적은 부분은 꽤 적은 부분만 이제 물리게 돼요. 그래서 좀 꽉 조여서 체결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윙했을 때 케이블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잖아요. 이 공간, 이게 이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헤리컬 밴드로 이제 확보를 아예 해준 겁니다. 고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폴딩 했을 때나 스윙 했을 때나 언폴딩 했을 때나 다 이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 따른 장력에 따른 이제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케이블 루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꺾여서서 들어가잖아요. 과도하게 꺾여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건 유압 브레이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압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케이블에 어떤 트러블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브레이크 케이블이 일반 그냥 기어 속선을 사용했다면, 자, 이렇게 꺾여 들어갔을 때 분명히 리턴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압으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꺾여 들어가도요.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도 안쪽에 충분히 오일링을 하고 세팅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기어 어떤 변속 트러블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신형 기어를 사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기계식으로 바꾸실 경우, 복동식이나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꾸실 경우에는 분명히 세팅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이 케이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 시트 포스트를 이제 프론트 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레일을 가장 맥시멈까지 뒤로 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제로백 같은 느낌으로 탈 수가 있고요. 다리 길이라든가 무릎 각도가 이제 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0 후반에서 170 초반 정도까지도 이런 식의 세팅으로 하시면 충분히 무릎 각도는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리 길이에 따라 좀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아마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리어 블럭의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리고 캐리어 블럭을 쓰는데요. 이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볼트를 꽤 긴 걸로 이제 교체해서 세팅을 해야 되네요. 일반 들어있는 볼트로는 체결이 안 됩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판도 이게 좀 좁아가지고요. 이쪽 들어가는 판을 앞뒤로 좀 간격을 넓혀줘야지 체결이 됩니다. 안쪽에 홀도 좀 넓혀줘야 되고요. 좀 번거롭네요, 되게. 프론트 휠셋을 탈거할 때 좀 큰 단점이 있네요. 요 후크를 스루 엑셀에 같이 물려놨어요. 이 나사산을 같이 물려놨기 때문에 요 후크를 빼야지 이 스루 엑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체감은 좋은데 좀 번거로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 스루 엑셀과 이 후크가 볼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후크를 딱 정확하게 맞물리게 해놨기 때문에 프론트 휠셋 탈거할 때는 스루 엑셀을 후크를 먼저 탈거하고 프론트 휠셋을 뺄 수가 있다는 점. 그래도 체결할 때는 일단 스루 엑셀만 먼저 그 다음에 후크를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좀 번거로울 뿐이죠. 근데 오늘 자바 네오 3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볼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꽤 잘 만들어진 트라이폴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고요. 물론 곳곳에 이제 프레임 경첩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약간 저렴한 느낌이 드는데 그 외에 이제 트라이폴드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이제 요 스윙 시스템이라든가 비비쉘을 시트 튜브 뒤쪽으로 위치를 해서 체인이 전혀 처짐에 지장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스루 엑셀 방식의 휠셋을 적용한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폴딩했을 때 폴딩될 때의 그런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좀 더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이제 스루 엑셀을 만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윙 폴딩 자전거의 장점인 구동계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자유롭고 폭이 상당히 넓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69만 9천 원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 자전거는 조금 지나면 가격이 아마 많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격 상승과 더불어 초기에 약간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아쉬운 점이라면 휠셋의 확장성이 좀 적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유압 디스크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휠셋의 구경이 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리어 쪽은 충분히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요. 프론트의 포크의 요 클리어런스가 생각보다 넓지 않기 때문에 18인치 두꺼운 타이어를 다는 거는 확실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휠셋의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팅했을 때 기존의 자전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 비비쉘, 이 크랭크암이 뒤쪽으로 상당히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에 맞게 좀 세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주행에 있어서의 이질감이나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의 이질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 그거는 이제 개인이 타보시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트라이폴드의 좀 혁신과도 가까운 느낌도 좀 드네요. 엄청나게 변화된 시스템은 아니지만 스윙 폴딩 할 때
메인 프레임 앞쪽 프레임이 반대로 회전돼서 트레일러의 간섭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상당히 새로웠고요. 여러 가지로 좀 재밌고 또 잘 만들어진 트라이폴드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첫 느낌은 그렇고 이제 이 자전거를 좀 또 활용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느낌들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네오 3 리뷰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딩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모습이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게 이제 프론트가 스윙되는 시스템이 반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각도가 기존의 트라이폴드에 비해서 좀 앞쪽이 좀 눕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폴딩 모습이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앞는 전반적으로 폴딩 형태도 생각보다 좀 더 깔끔하게 접히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